LG생활건강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분석한 내용과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4.2%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4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또한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8,817억 원으로서 2.4%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더 감소했습니다. 72%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감소를 하면은 원가 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이 좀 적게 나오는 것으로 이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매출 원가가 좀 적게 떨어졌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좀 4.2% 감소하는 거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가 9.1%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594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47.2%가 감소한 실적입니다. 스프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2.6%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 감소 보다도 0.2% 감소해서 이것으로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것이라고 일단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금액상 스루풋은 2.3% 감소했고요. 스루풋율은 0.1% 상승했습니다. 마진율은 조금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그 효과 아니겠느냐, 우선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운영비용은 8.9%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루풋 금액이 줄어들어 가지고 TOE 생산성은 0.13포인트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632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38억 원 더 이익이 난 실적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30억 감소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이익이 난 결과고요. 이 감소 금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한 금액이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1번과 2번으로 디커플링한 결과는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7% 감소했고요. 운영비용은 8.9% 감소했습니다. 이 운영비용 4,629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3,967억 원을 뺀 661억 원이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는 금액상 8%가 증가했고요. 가공비율은 총 제조비용에 대한 가공비율은 1.9%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매출 재료비는 1.9% 하락을 했는데 이것으로서도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2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PQ 생산 재료비 차이액과 동일한 금액이고 또한 2단계에서 검증하는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에 따라 한 금액과 또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BWCAI 원재료 등 다른 기타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가감하면 일치는 합니다. 그런데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전체 재고자산인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를 증가시켜 매출이익이 적게 나오게 만들게 됩니다. 또한 총 제조비용도 왜곡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 일치하고요.
그래서 수치적으로는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입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성과 왜곡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1,000억 원대가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6.7%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글쎄 매출 한 2.4% 줄인 거 가지고 직원을 줄일 수는 없었겠죠. 일단 뭐 이 직원들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건데 이것은 그 분기에는 그 직원 수를 공시를 안 해가지고 2022년과 2021년을 비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평균 임금은 한 9천만 원 선으로 예상이 돼서 6.7% 임금 인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인당 평균 매출액은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지급 수수료는 11.6%가 증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CEO의 변동이 있었는데 2022년까지 차석영 씨라고 1953년생으로 꽤 나이가 칠순이 된 사람이군요. 그리고 이번에 2023년에 새로 부임한 CEO는 이정혜 씨라고 1963년 10년 정도 차이인데 한 60대죠. 그런데 네이버 검색 자료를 보면은 2019년에 코카콜라 음료 대표이사를 했다 그러는데 이번 그 분기 공시 자료에 보면은 2018년부터 22년 그 한 5년간 리프리시먼트 사업부장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그 차이가 좀 있네요. 어쨌든 매출 하락에도 직원 수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신호라고 우선 해석하고자 합니다. 왜냐? 미래 대비를 위해서라도 그 뭐 인적 자원을 유지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0.16 회전 상승했고요. 스루프율도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투명회계도 가정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인상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TOE 생산성이 13%나 감소했습니다만은 생산성 떨어졌다고 뭐 임금을 깎는 거는 아닌 게 현실인 거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그 이자 부채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 무차입 경영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건비 인상의 기준은 TOE 생산성 범위 내에서야 한다는 것을 좀 매트릭스 식으로 작성을 해 봤는데 원가 회계 쪽에서는 원가 생산성으로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스루프드의 입장에서는 TOE 생산성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생산성이 떨어졌지만 그 인플레이션 이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 월급을 또 안 올려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 조건 논리로 우리가 논리력을 좀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만약 재고 회전율 상승과 수르프율 상승 순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한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 가중 평균 가격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공시 내용에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것 외에도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투명성 입증 증거들을 대라고 한다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했으면은 아마 회전율이 상승했을 것이다. 또한 좀 더 보완을 한다 그런다면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WCAA로 표준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그랬는데 가중평균으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공시된 내용으로는 어쨌든 그 뷰티 사업 부분이 있고 HDB라고 해서 생활용품 사업 부분이 있고 리프레시먼트 그
이 세 가지 사업 부분이 있는데 단순 평균으로 9.4%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및 상품 판매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 없으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했으므로 상대적으로 인상된 효과도 있다, 이렇게 이제 달리 표현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입증 추론은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관점으로 그 1분기 실적을 가지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상하면은 3조 4천억 원대가 되는데, 이 경우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재고가 1분기 실적을 반영해서 한 7% 정도 감소했다고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 2,473억 원의 이익이 나오는데, 이 경우는 예상보다도 그 조금 더 노력을 더 2% 해보자 해서 매출액이 3조 4,680억이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재고를 그 더 노력을 안 하고 재고만 줄이자, 아니 느리자, 재고만 느리자고 했을 때 매출액은 그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2% 노력한 수준만큼의 영업이익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해서 뭐 더 매출을 하려고, 가뜩이나 지금 화장품 매출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노력할 게 아니고, 사람들은 생산 공장 보고서 야, 그 생산 재고 좀 더, 생산 좀 해서 재고 좀 증가시켜라, 그러면은 앉아서 재고 이익이 나므로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다는 원가 회계의 우리는 그것이 원칙으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모순된 그런 거고요. 비상식적인 건데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그렇게 쇠뇌되어 살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한 재고의 그 증감하고는 무관하게 스루풋 관점으로 본다면은 3조 5천억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요거를 판매 단가라고 예상을 그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더 비싸게 팔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결국 이게 뭐 어떤 세트 단가가 340만 원짜리다 그러면은 남는 거는 한 12만 5,800원, 100만 원 단위로도 환원하면은 1258억 원만 남는다. 그러면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거냐? 재고 회전율을 5.3%더 향상시키는, 그렇게 해서 더 노력을 한다면은 매출이 3조 5천억대로 올라가고 영업이익은 2,306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예측이라기보다도 사실은 계획을 이렇게 도전적으로 한다, 재고 회전율을 6회전까지 올린다 하는데 또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 한 350만 원 정도 팔아야 되면은 더 스스럼 없이 이익이 더 날 텐데, 원가 회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10만 원 차이, 여기서는 이제 한 1천억 정도 매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측이 됩니다. 지금까지 구두로 말씀드린 것을 좀 정리해서 얘기하자면은 4분면 매트릭스로 얘기하면은 원가에게는 재고가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스루풋 회계는 이익이 감소하죠. 이번에는 이 반대로 이 밑에 해당하는 거죠.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고 이익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면은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죠. 아까 340만 원이었는데 원가 회계는 35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익도 내고, 그 다음에 이익이 더 원가 회계보다 낮는데 판매 예가가 더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어떤 논리적으로 우선은 생각하기보다도 알고리즘을 그냥 단순
4배 정도 하는 건데 스루풋은 재고 증감에 관계없이 매출 재료비의 증가 때문에 이렇게 이제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경우에는 판매 가격을 올려야 된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재고 회전율을 그대로 전년도 실적을 유지한다면은 또 이렇게도 표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57만 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한 15만 2천 원 하락을 했습니다. 2020년도 초반기만 하더라도 100만 원 돈이 넘었었는데 이게 말하자면 중국 시장이 닫히는 바람에 또 단체 관광객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 이거 화장품 계통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장부 가격 217%를 유지하고 있고 또 이런 주가를 지탱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종속 기업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데가 안정적으로 수익이 확보되기 때문에 주가는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됩니다. LG가 34.03%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이 8.8%, 그리고 외국인이 34.51%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증권 정보에 의하면은 JP 모건 스탠리 등이 이제 눈에 띕니다. 이상 LG 생활건강 2022년도도 하락세였지만은 2023년도도 1분기에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유사한 다른 화장품 업계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릴 때 호텔 신라는 이미 분석을 해서 말씀드렸고, 매출이 하락을 하는데도 영업이익을 좀 상승시킨 호텔 신라가 좀 독특하게 눈에 띄고요. 이 LG 생활건강은 매출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조금 감소를 했는데 아무래도 아마 유사하게 그렇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켰는데 다른 기업은 어떤지 또 한번 비교해 보는 맛을 볼 예정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